자, 인덱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느냐 혹은 보조 인덱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이 메모리의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show index from 해서 보면 b트리라고 나왔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예, 그게 바로 밸런스드 트리라고 해서 균형 트리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잡아 놓은 건데요. 이 밸런스드 트리는 셀렉트 할 때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미 이진 트리 구조, 뭐 트리셋이라든지 트리셋하고 트리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 나오는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이진 트리 기법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진 트리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루트, 여기에 페어런트 노드가 있으면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 나갔다. 그죠? 맞나요? 기억나나요? 예,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거를 응용을 해서 잡아놓은 건데, 자, 한번 보죠. 인덱스를 표현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였습니까? 다른 나와 연관된 내용을 이제 연결해 주는 걸 우리는 노드 객체로 많이 했죠. 우리가 왜 어레이 리스트란다,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드가 있잖아요. 예. 노드 객체가 있어서 이제 그 주소를 들고 있잖아. 예. 맞나요? 예.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노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노드란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을 여기서는 의미를 해요. 그래서 MySQL에서는 저 MS SQL로 적어놨네요. 자, MySQL에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는 MySQL인데 자, 그래서 한 페이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16KB의 최소한의 저장 단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 DBMS 같은 경우는 8KB 뭐 다른 단위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일단은 MySQL에서는 16KB가 최소한의 저장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페어런트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하자면 루트 노드가 되죠. 루트 노드. 최고 위에 있다고 해서. 그죠? 네. 그리고 노드를 다른 말로 우리가 페이지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루트 페이지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나타낸 거는 말씀드리지만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AA가 있고 FFF가 있고 LLL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유저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웨어 조건을 줬다고 칩시다. 그죠? 예,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KBS를 이제 조회를 한다고 칩시다. KBS가 김범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얘를 검색을 하려고 봤는데, 그죠? 검색을 하려고 봤는데 여기에서 AA는 아예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이거는 좀 듬성듬성 뛰어나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가 유저 TBL 같은 경우는 아마 A, K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식도라서 이렇게 놔둔 거고요. 그래서
뭐 KK 하지 말고요. 그러면 KBS 하지 말고 여기에 그러면 L이 있나요? L 여기 있네요. 이승기라고 하죠. LSG 이승기라면 이제 루트 노드에서 우리가 이제 웨어 조건은 인덱스를 줬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줬기 때문에 이 LLL을 이제 먼저 봐요. 얘 둘이는 안 본다 이거야. 소위 말해서 A부터 Z까지 쭉 긁어서 테이블을 처음부터 쭉 긁어서 이 LSG 이승기를 찾아내는 거는 우리가 풀 테이블 스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다 긁어서 거기서 맞는 거 긁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PK를 안 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런 제약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 즉 인덱스를 주지 않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저 유저 아이디에다가 PK를 줬기 때문에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되면서 오름차순으로 자동 정렬이 되는 걸 보셨단 말이지. 맞나요? 네. 그렇다면 이노DB 엔진에서 검색을 할 때 얘는 웨어 조건에 우리가 유저 아이디라는 그런 이제 조건절을 주게 되면, 조건 컬럼을 주게 되면 걔는 PK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가지고 서칭을 합니다. 풀 테이블 스캔을 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를 가지고 서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유저 TBL에서 10건의 데이터가 있었다. 그죠? 맞잖아? 예. 근데 풀 테이블 스캔을 한다면 운이 좋아서 이승기가 제일 처음에 있어. 그러면 운이 좋아서 한 번밖에 거치 나가면 끝이야. 맞죠? 앞에 봐라. 근데 이승기가 맨 밑에 있다면 이거 봐야 되고 이거 봐야 되고 이거 봐야 되고 이래 되는 꼴이 되죠. 맞나요? 이게 풀 테이블 스캔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여만 건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거 스캔한 조회 조건 줘가지고 풀 테이블 스캔 한번 하면 작살나기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까 봤듯이 카디널러티가 상당히 높은 놈을 우리가 인덱스 PK로 잡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정렬이 되는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루트 페이지에서 내가 이승기를 이제 이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 찾아 들어갈 때는 얘네들 안 본다 이거지. 얘네들은 건너뛴다 이거지. 그냥 일로 바로 가죠. 맞나요? 일로 바로 가서 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런 형태로 몇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끝이었어요. 그죠? 맞나요? 루트 페이지 하나, 리프 페이지 하나. 자, 요걸 루트 페이지라고도 하고, 요거 밑에 거는 리프 페이지, 리프 노드. 리프가 뭔가요? 잎사귀죠? 잎. 그래서 잎 노드, 말단 노드라고도 하고요. 루트 노드는 가장 상위 노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인덱스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쿼리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쿼리를 칠 때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나중에 익스큐션 플랜이라는 그 MySQL이 이 조건을 주고 우리가 긁었을 때,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어떻게 실행했는지 실행 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인덱스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풀 테이블 스캔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런 PK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PK를 이용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서칭을 하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좌측 그림에서 루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없다면, 만약에 인덱스가 없다면 내가 그죠? 요 놈을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몇 페이지 검색을 해야 되나요? 이거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찾고, 여기서 쭉 해서 여기 쭉 찾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쭉 찾는단 말이에요. 얘가 없다면. 맞잖아요. 세 페이지 검색하잖아.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풀 테이블 스캔이라고 했어요. 그죠? 풀 테이블 스캔 서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 즉 클러스터형 인덱스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A 단어로 시작하는 거 쭉 뒤에 붙을 거고, 이거는 F 뒤에 쭉 갖다 붙을 거고, 이거는 L 뒤에 쭉 갖다 붙을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영어 사전으로 생각한다면 맞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인덱스가 있는 페이지에서 MMM을 내가 찾고 싶어. 한 몇 페이지만 보면 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면 끝이잖아. 이게 3과 2의 차이지만 이거는 그냥 모식도일 뿐이에요. 모식도인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백만 건의 수천만 건의 데이터라면 이 차이는 실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맞나요? 지금 이건 꼴랑 9건 데이터 가지고 지금 쇼하는 거지. 맞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두 페이지 루트 페이지하고 리프 페이지만 검색하면 되죠. 풀 테이블 스캔은 3페이지인데. 그러면 일단 검색 기능이 좋아졌다. 셀렉트 C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맞죠? 만약에 1000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다면 이거는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엄청난 성능 향상이 될 것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잘해봐도 돼요. 맞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클러스터형 인덱스는요. 잘 들으세요. 예. 클러스터형 인덱스는요. 바로 이 리프 페이지가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페이지입니다. 영어 사전을 생각해 보세요. A가 있다면 A 인덱스가 있어. 그럼 여기에 뒤에 쭉 데이터들이 따라 들어가 있죠. B는 B에 대한 데이터가 쭉 따라 들어가 있고. 맞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이 리프 페이지가 데이터 값을 직접 들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클러스터형 인덱스예요. 이제 요거하고 보조 인덱스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보조 인덱스는 중간에 분명히 우리가 찾아보기라는 색인이 있다, 그죠? 아닌가요? 어렵나요? 아,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에? 이해 안. 자, 제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밸런스드 트리. 얘가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 왜 얘가 이렇게 하면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는 여기에도 텍스트로도 여러분들한테 적어 놨고요. 앞서 칠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죠? 이해되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죠. 이제 페이지 분할이라는 게 나와요. 자, 보시면 셀렉트 문의 효율성은 향상이 되는데, 이미 향상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인서트 할 때 성능이 나빠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데이터 삽입이 일어나면 또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분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되는데 363에서 5페이지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면 인서트를 하다 보면 공간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잖아요. 그죠? 맞나요? 모자라면 페이지 분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간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이러한 페이지 분할을 하게 되는 작업은요,
DB 엔진에 상당한 부하를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성능적으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없는 테이블이에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내가 만약에 바비킴을 찾으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긁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위의 그림은 요 36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면 위와 같은 그림대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이거잖아. 어디 갔노? 여기에서 이거잖아. 그대로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맞죠? 이승기부터 해서 이래 들어간단 말이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조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정렬이 안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줬다면,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아까 그렇게 입력하고 잡았다면 정렬이 일어나서, 자, BBK, KBS, SSK 이렇게 인덱스가 만약에 루트 페이지가, 인덱스 페이지가 잡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는 바비킴을 찾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3-4페이지를 이렇게 풀 테이블을 긁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 된다는 거죠. 맞죠? 네. 맞나요?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설정하고 나니 유저 아이디별로 자동 정렬이 되고 루트 페이지가 하나 생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겁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에서는 리프 페이지가 곧 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영어 사전이잖아요. 맞나요? 예. 영어 사전을 생각해 보라. 색인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클러스터형 인덱스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셀렉트 할 때 상당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서트나 이럴 때는 많은 인서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페이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요가 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 여러분들 현업 가면 뭐 어떤 ERP 구축한다 그러면 거기서 막 이제 현업에서 엑셀로 정리된 데이터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쫄르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생산 일지나 뭐 이런 거 뭐 했던 것들 이제 다 때려내야 되는데 DB로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엑셀에서 쑥 밀어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려요. 그게 다 이 페이징 기법 때문에 페이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이제 보조 인덱스입니다. 보조 인덱스는 말씀드린 바대로 자, 루트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둘 다 인덱스 페이지인데 중간에 이건 뭐예요? 이거 찾아보기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여기서 뭐 내가 윤종신을 찾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윤종신을.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 100번으로 가야 돼요? 200번으로 가야 돼요? 200번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고 200번으로 갔어. 200번에 가보니까 끌다 보니까 윤종신이가 여기 있고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번지가 1001번지에 샵3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기에 주소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셀렉팅을 할 때는 보조 인덱스보다 클러스터 인덱스가 훨씬 좋다 이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쉽게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책 366페이지를 이제 가져온 걸 제가 설명을 한 건데요. 자, 유저 아이디에 유니크 제약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설정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유저 아이디에 유니크를 걸었다면 보조 인덱스가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네, 세컨더리 인덱스가 됩니다. 하지만 조회를 해봐도 얘는 정렬도 안 돼요. 보조 인덱스는. 그죠? 봤잖아요. 안 봤나요? 보여드릴까요? 또 다시. 아 진짜 대답 좀 합시다. 목 아파 죽겠다. 안 한대. 집에 가불러 그냥. 자, 보조 인덱스가 됐다. 하지만 조회를 해봐도 정렬이 되지 않고 삽입한 순서대로 나오는 거 봤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데이터의 내용은 바뀌지가 않는다. 맞죠? 데이터의 내용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색인에다가 찾아보기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어떠한 낱말을 찾아보기에 넣는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바뀝니까? 책의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개념이죠. 됐습니까? 예. 하지만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어때요? 데이터 삽입하면 추가되죠? 그거는. 됐나요? 예. 하지만 DB 내부적으로 좌측 그림과 같이 루트 페이지와 리프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인덱스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리프 페이지는 정렬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맞죠?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인덱스 페이지 중에서 여기 리프 페이지는 뭔가요? 책에 찾아보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데이터 페이지는 본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은 건데요. 한번 봅시다.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생성 시에 데이터 페이지를 전체 다시 정렬한다라고는 이미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업무 시간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맞죠? 예. 이 내용이죠. 이미 대용량의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라면 업무 시간에 PK 생성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시스템 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덱스 자체의 리프 페이지가 곧 데이터 페이지다라고 제가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 사전만 생각하고 색인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보조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는 당연히 빠르죠. 맞잖아. 한 페이지 덜 거치잖아.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 예. 그래서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는 더 느리나 일반적으로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한다. 이것도 역시 보조 인덱스보다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보조 인덱스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 해보면 보조 인덱스도 어차피 페이징 기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걔는 인덱스 페이지가 또 바뀌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클러스터 인덱스가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빨라요. 또한 자 우리 범위 검색도 일단 검색이라 그러면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제일 빨라요. 왜? 중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성능이 좋지만 테이블에 한 개만 생성을 한다. 어느 열의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하는지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은 천차만별입니다. 젠더에다가 걸었다. 걸릴 일도 없겠지만 그런 거 거기에 거는 거하고 사원번호에 거는 거하고 어우 그쵸? 내용은 달라진다 그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보조 인덱스는요 말씀드린 바대로 데이터 페이지는 그냥 둔 채로 별도의 페이지 찾아보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인덱스 자체의 리프 페이지는 데이터가 위치하는 주소가 즉 색인에 있는 페이지 수를 의미하겠죠. 맞나요? 예,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는 상당히 느리고 뭐 이것도 뭐 덜 느린다는데 뭐 이것도 해보면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그래도 빨라요. 그리고 범위 검색은 당연히 나쁘죠. 그리고 뭐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남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다라고 앞서 칠판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가 혼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인덱스하고 혼합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클러스터형 인덱스로 설정한 열을 적은 자릿수의 열로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검색하기 위한 1차 조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절 이 웨어절에 해당 인덱스를 이제 생성한 열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검색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맞나요? 예. 웨어절에 해당 인덱스를 생성한 열 이름이 나와도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거는 보조 인덱스에 대해서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조 인덱스를 이너DB는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젠더에다가 걸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데이터 중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아까 그림 그려드렸잖아. 남자 이래 돼 있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얘는 인덱스 설치해놔도요. 이 인덱스 안 써요. 이너DB가. 이 인덱스 안 쓰고요. 자기가 선택을 해요. 야, 이거 보조 인덱스 쓰는 것보다 임마 풀 테이블 스캔이 낫겠다 이러면서 풀 테이블로 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덱스 생성하고 그리고 뭐 제거 순서는 보조 인덱스부터 제거하고 클러스터 인덱스 제거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데이터의 중복도가 높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그냥 미친 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걸 할 거예요.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익히면 돼요.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다 잡았죠. 어느 정도. 맞나요? 예, 그래서 인덱스는 이게 중요해요.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열에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웨어절에 사용되더라도 자주 사용을 해야 그 인덱스를
먹인 거를 인덱스를 적용시킨 게 가치가 있죠. 맞나요? 예. 여기에 이제 또 카디널러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미 제가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키도 역시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데요. 얘도 역시 조인에서 자주 사용하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생성해 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거죠. 맞나요? 네. 예.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내일 한 번 더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가 아니라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합시다. 이론적으로 일단 뭐 요거부터 실습부터 좀 하고요. 알겠죠? 네. 예. 일단 요까지 이론은 마치고요.